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토끼입니다. 오늘은 욕심과 지혜, 그리고 마음가짐에 따라 같은 일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려주는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작은 착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불러오는지 함께 들어보실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혹부리 영감이 2명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 한쪽에 주먹만한 혹이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달려 있었어요. 먼저 오른편 혹부리 영감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영감은 이름이 김선량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얼굴에 큰 혹이 달려 있어서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선량 영감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마당을 쓸었어요. 자기 집 마당만 쓰는 게 아니라 이웃집 앞까지 말끔히 쓸어놓곤 했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올 때도 옆집 할머니 목까지 같이 길어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물 길어다 드렸어요. 어머, 또 우리 집까지. 고마워라. 선량아, 매번 이렇게 도움만 받다니. 뭐요 이런 것쯤이야요. 허, 선량 영감은 이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남을 돕는 것이 그저 사는 방식이었거든요. 반면에 왼편 혹부리 영감은 달랐습니다. 이름은 박욕심이었어요. 역시 이름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시샘하고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선량이는 왜 저렇게 남 좋은 일만 하고 다니냐? 바보 같기도 하고 왜 저런다냐? 욕심 영감은 선량 영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일도 바쁜데 왜 남의 일까지 챙기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선량 영감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가을 거디가 한창인 때였어요. 선량 영감은 새벽부터 밭일을 하다가 해가 지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짙게 끼더니 길을 잃고 말았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이 길이 맞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선량 영감은 할 수 없이 큰 나무 밑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밤중쯤 되었을까요?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쑤 좋다. 좋아 좋아. 신이 나네 신이 나. 신난다 재미난다 룰루랄라 우르르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야. 행복하구려. 선량 영감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깊은 산속 한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도깨비들이 한창 노래하고 춤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모두 빨간 얼굴에 뿔이 달려 있었지만 무서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큰 도깨비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했어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 즐겁고도 신나는 신나는데 노래 한번 할까? 도깨비 빤스는 튼튼해요. 즐기고도 튼튼해요. 호랑이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2000년 입어도 튼튼해요. 다른 도깨비들도 박수를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즐겁다 즐거워. 그런데 가만히 보니 뭔가 박자가 이상했어요. 춤도 조금 어색하고 노래도 어딘가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선량 영감은 원래 젊었을 때 마을에서 춤과 노래를 잘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들의 모습을 보니 저절로 몸이 달아올랐어요. 저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선량 영감은 나도 모르게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짝짝. 그러자 도깨비들의 춤이 훨씬 리듬감 있게 변했어요.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박수를 쳐주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선량 영감은 이미 신이 나서 같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혹이 달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 선량 영감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사람이네. 사람이 우리와 같이 놀아주는구나. 와, 춤을 정말 잘 추네. 도깨비들은 무섭게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큰 도깨비가 선량 영감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쩐 일로 이 깊은 밤에 여기까지 오셨나요? 선량 영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길을 잃어서 나무 밑에서 자려고 했는데 워낙 즐거운 소리가 나서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신나게 노시는데 박자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주제 넘게 끼어들었네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말 고마워요. 맞아요. 우리가 춤을 추긴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르신 덕분에 정말 신나게 춤출 수 있었어요. 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매달 보름날 밤에 이렇게 모여서 놀거든요. 그런데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어르신이 와주셔서 정말 완벽한 잔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혹시 어르신, 얼굴에 달린 그 혹이 불편하시지 않나요? 선량 영감은 자신의 혹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 이건 말인가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데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없으면 더 좋으시겠죠? 글쎄요, 있으나 없으나 별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도깨비들은 선량 영감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럼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그 혹을 떼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큰 도깨비가 요술을 부리니 선량 영감의 혹이 말끔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작은 보자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보자기는 아무리 써도 없어지지 않는 쌀이 들어있어요. 착한 마음씨에 대한 선물입니다. 선량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음 달 보름날에도 또 오셔서 같이 놀아주세요. 선량 영감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깨비들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길을 잃지 않고 금세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니 정말로 혹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정말 쌀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선량 영감은 너무 기뻤지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선량 영감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선량이 영감님 혹이 없어졌네. 어머, 정말이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쌀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던데. 사람들이 물어보자 선량 영감은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조용히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욕심 영감은 눈이 번쩍했어요. 뭐, 도깨비들이 혹을 떼어주고 마법의 쌀까지 줬다고? 나도 빨리 가서 혹을 떼어와야겠어. 욕심 영감은 그날 밤부터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깨비들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어디 있는 거야? 빨리 나와서 내 혹도 떼어줘. 욕심 영감은 산속을 헤매며 도깨비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보름이 되는 날 드디어 도깨비들이 노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네. 욕심 영감은 숨어서 도깨비들을 지켜봤어요. 도깨비들은 지난번처럼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박자가 어긋나고 춤이 어색했어요. 좋아. 이제 내가 나가서 도와주면 혹도 떼어주고 보물도 줄 거야. 욕심 영감은 성급하게 나무 뒤에서 튀어나왔어요. 여기 내가 왔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랐어요. 또 사람이 왔네. 지난번 어르신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욕심 영감은 대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춤을 춰줄 테니까 잘 봐. 그런데 욕심 영감의 춤은 엉망이었어요. 박자도 안 맞고 동작도 어색했습니다. 게다가 너무 대충 추는 것 같았어요. 도깨비들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지난번 어르신과는 느낌이 다르네. 그런데 욕심 영감은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춤을 췄어요. 어때? 잘 추지?
이제 내 혹도 떼어주고 보물도 줘. 도깨비들은 황당했어요. 뭐라고요? 보물을 달라고요? 춤을 춘 건 좋은데 보상을 바라고 춘 거였나요? 큰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난번에 온 분한테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욕심 영감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설령이 영감한테 들었어. 너희가 혹도 떼어주고 쌀 보자기도 줬다며? 나도 똑같이 해줘. 도깨비들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이분은 선물을 받으려고 온 거구나. 지난번 어르신과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네. 도깨비들은 실망했어요. 지난번 설량 영감은 진정으로 즐거워서 함께 춤을 춘 거였는데 이번 욕심 영감은 오직 보상만을 바라고 온 거였거든요. 큰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희는 그런 식으로는 일하지 않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해주는 분에게만 선물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은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오신 거잖아요. 욕심 영감은 화가 났어요. 뭐, 그럼 나한테는 안 해준다는 거야? 똑같이 춤도 춰줬는데. 아니야. 내가 더 잘 출 수도 있어. 욕심 영감은 더욱 격렬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추는 춤은 점점 더 우스꽝스러워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보다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 저게 뭔 춤이야? 정말 이상하게 춘다. 혹이 하나밖에 없어서 균형이 안 맞나? 그 말을 들은 큰 도깨비가 번뜩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 그거다. 어르신, 혹이 하나만 있어서 춤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 더 붙여드릴게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서 춤을 더 잘 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뭐, 혹을 하나 더 붙인다고? 아니야. 떼어달라고. 떼어달라고. 하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쪽에 하나 더. 이제 양쪽에 하나씩이니까 균형이 맞겠네요. 욕심 영감의 얼굴 오른쪽에도 혹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제 양쪽에 혹이 하나씩 달렸어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욕심 영감은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정말로 혹이 하나 더 생겨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이제 균형이 맞네요. 훨씬 보기 좋아요. 이제 춤을 더 잘 추실 수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울상이 되었어요. 아니야. 이거 도로 가져가. 나는 혹을 떼러 온 거라고. 하지만 도깨비들은 이미 흩어져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까지 춤 연습 많이 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욕심 영감은 혼자 남겨졌어요. 얼굴 양쪽에 혹이 달린 채로 말이에요. 으악, 이게 무슨 일이야? 설량이 영감은 혹을 떼어줬는데 나는 왜 하나 더 생긴 거야? 욕심 영감은 울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욕심 영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욕심이 영감님. 혹이 하나 더 생겼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욕심 영감은 어쩔 수 없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였네요. 설량이 영감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욕심이 영감님은 보상을 바라고 한 거니까. 설량 영감은 욕심 영감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설량 영감이 말했습니다. 일단 마음을 바꿔보세요. 진정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언젠가는 도깨비들도 마음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욕심 영감은 설량 영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그 후로 욕심 영감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비록 혹이 2개나 달려 있어서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욕심 영감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사실은 도깨비 할머니였던 거예요. 젊은이 고맙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도깨비 할머니는 욕심 영감의 진심을 알 수 있었어요. 너는 정말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제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 그러면서 도깨비 할머니는 요술을 부려 욕심 영감을 도깨비로 변신시켰고 혹 하나를 떼어주었어요. 도깨비 모습과 혹 하나는 내 욕심의 증거로 남겨두겠다. 앞으로도 계속 착한 마음을 잃지 말거라. 욕심 영감은 혹 하나만이라도 사라진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비록 도깨비 모습에 혹이 하나 남아있었지만 이제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 모습의 도깨비 할머니는 욕심 영감의 도깨비 모습도 사라지게 해줬습니다. 그 후로 두 영감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선량 영감은 여전히 착한 마음으로 살았고 욕심 영감도 이제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선행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량 영감처럼 진심으로 남을 도우면 뜻하지 않은 복이 따라오지만 욕심 영감처럼 보상만을 바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욕심 영감처럼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변하면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오늘 혹부리 영감 이야기처럼 여러분도 작은 착한 마음이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